22세기. 지구는 환경 붕괴 직전. 과도하게 개발되고 인구 과밀, 복구 불가능한 상태. 과학자들은 테라노바 프로젝트를 고안, 사람들을 8,500만 년 전으로 보내 문명을 다시 시작. 이번에는 잘 되길 바람. 차례를 기다리면서 도시 사람들은 특수 마스크를 착용, 오염된 공기를 다루기 위해 사람들은 엄격한 군대 같은 법 집행 아래 살아야 함. 새로운 규칙으로 가족들은 2명의 아이만 가질 수 있음. 하지만 짐과 엘리자베스는 몰래 3명의 아이를 가짐. 조시, 메디, 그리고 조이. 어느 날 메디가 아파트로 급히 들어와 건물에서 인구 경찰을 봤다고 가족에게 경고함.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자베스는 재빨리 조이를 환기구에 숨김. 경찰이 들어온다. 그리고 아파트를 뒤집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떠나려는 순간 갑자기 겁먹은 조이가 운다. 한 경찰이 환풍구를 열고 조이를 잡아낸다. 짐이 통제력을 잃고 경찰을 공격한다. 경찰들이 쉽게 짐을 제압한다. 짐은 최고 보안 감옥으로 보내진다. 8년형을 받고 2년 후 엘리자베스가 감옥에서 짐을 방문한다. 그에게 그녀가 10번째 테라노바로 가는 순례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하려고 한다. 하지만 조이를 데려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짐에게 마스크를 건넨다. 감옥의 공기가 그를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스크 안에서 짐은 레이저 커터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해 빠르게 탈출한다. 기차를 타고 도심으로 가는 도중 그는 피부 아래에 있는 경찰 추적 장치를 제거한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엘리자베스가 남긴 가방을 발견함. 가방 안에는 가짜 신분증, 총과 많은 돈이 들어 있었고 장소는 포털역. 메디, 조시, 엘리자베스는 보안검사를 통과함. 곧 짐이 차 밑에 숨어 도착함. 그의 신분증도 검사를 통과함. 그는 직원을 매수해 다른 곳으로 이동함. 엘리자베스가 남긴 특별한 가방을 찾기 위해 짐은 여행객 무리에 섞이기 위해 몰래 움직임. 하지만 보안 카메라에 그가 포착됨. 결국 가족을 찾았을 때 그는 엘리자베스와 가방을 교환한다. 그 순간 경비원들이 그를 신문을 위해 줄에서 끌어낸다. 그래서 짐은 그의 가족이 모두 포털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린다. 반응하기 위해 그는 경비원의 얼굴을 팔꿈치로 친다. 총을 훔치고 문으로 달려간다. 단 몇 초 만에 짐은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과거에 나타난다. 군인들이 즉시 그를 둘러싼다. 짐의 가방에 칼을 찔러보려 한다. 무기가 있다고 생각하며 짐은 즉시 군인을 쓰러뜨린다. 엘리자베스는 가방을 확인한다. 마스크를 쓴 조이가 드러난다. 그 후 여행자들은 식민지로 끌려간다. 여기서 테일러 사령관의 환영을 받는다. 식민지는 의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엘리자베스가 의사이기 때문에 테일러는 그녀가 새 아이를 데리고 있도록 허락한다. 짐은 경찰로서의 경험만 있음. 그래서 농업부서에 배정됨. 가족은 집을 받음. 정착하는 동안 조이가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음. 밖에서 공룡들에게 먹이를 주며 행복해하는 조이를 찾음. 동물들이 실수로 그녀를 들어 올림. 하지만 그녀는 다치지 않고 다시 떨어짐. 다음 날 조시는 스카이를 만남. 스카이가 울타리에 구멍이 있다는 걸 보여줌. 그들이 식민지에서 몰래 빠져나감. 폭포에서 수영하러 감. 황금 기호가 새겨진 신비한 바위들이 있음. 스카이가 조시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함. 테일러가 이 지역에 사람들이 오는 걸 원하지 않음. 클리닉에서 엘리자베스가 의식을 잃은 도둑 카터를 살핌. 경비원이 그를 식서라고 부르며 쏘았을 때 쓰러짐. 카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남. 레이저 커터를 엘리자베스의 목에 겨눔. 그녀를 방패로 사마 경비원이 무기를 내려놓게 만들고 그 무기를 빼앗은 후 카터는 진료소를 떠남. 짐은 그가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그래서 시장을 가로질러 그를 쫓음. 결국 그를 붙잡는 데 성공함. 다른 경비원들이 카터를 데려간 후 테일러는 짐을 폭포로 데려감. 그리고 식서스는 분리된 단체라고 말함. 6번째 순례에서 온 사람들이며 비밀리에 무기를 공급받았다고 밝힘. 그는 짐을 테러 노버의 보안 부대에 합류시킨다. 그 순간 그들은 2대의 차가 식민지로 접근하는 것을 본다. 그래서 그들은 차로 돌아가 추격한다. 식서즈가 총을 쏘며 사실 2마리의 거대한 공룡에게서 도망치고 있다. 한 마리가 쓰러진다. 하지만 다른 한 마리가 식서주 중 1명을 먹는다. 그 후 공룡이 차 중 하나를 친다. 그래서 테일러가 뛰어내려 주의를 끈다. 차량이 식민지에 들어갈 때 모두가 안전해지면 이미 테일러를 데리고 들어감. 그래서 경비원들이 공룡을 쏴서 겁을 줌. 식서스의 리더 미라가 카터를 구출하려 함. 대신 메디아릭 철을 제안함. 알고 보니 식서스가 채석장을 장악하고 있음. 그래서 테일러가 거래를 받아들임. 그들이 떠난 직후 식서스가 공룡에게 공격당하고 도망침. 차를 두고 감.
조씨의 그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돌아가려 함. 하지만 발견함. 그들의 차 부품이 식서스에게 도난당한 것을, 근처에 버려진 차량을 찾음, 옆에 피가 있는 것을 알아챔. 그 순간 공룡이 나타남. 10대들이 차 안으로 들어감. 피를 흘리는 식서가 숨어있는 곳도 들은 차를 타고 떠나고 싶어함. 하지만 공룡이 이미 엔진을 파괴함. 그래서 식민지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음. 걱정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없어진 것을 알아챔. 경비원들이 수색을 조직함. 밤이 되자 더 많은 공룡들이 나타나 차를 파괴하기 시작함. 그래서 10대들이 식서의 무기로 발포함. 충분히 쏴서 공룡들을 겁주고 쫓아냄. 그리고 한 10대가 생각함. 식민지로 다시 뛰어가는 게 안전하다고. 하지만 몇 걸음만 가다가 공격당함. 테일러 팀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거의 살아있지 않음. 곧 공룡이 10대의 차를 다시 공격함. 그리고 소년을 다리로 끌어낸 조시와 스카이가 나와서 총을 쏨. 하지만 두 번째 공룡이 꼬리로 그들을 쓰러뜨림. 꼬리로. 다른 팀이 이전 차에 도달하려고 시도함. 조시가 보호하려고 도망가야 함. 더 많은 공룡들이 나타나서 그를 둘러싸. 운 좋게도 테일러 팀이 도착함. 레이저로 짐승들을 겁줌. 조시가 공격에서 아들을 구함. 모두 무사히 돌아감. 며칠 밤 후, 3명의 군인이 물자를 구하러 문 밖으로 나감. 하지만 타이어가 펑크나서 차를 멈춰야 함. 갑자기 공격당함. 다음 날 테일러 팀이 실종된 병사들을 찾으러 감. 모두 죽어있는 것을 발견함. 얼굴이 피로 덮여있음. 시신이 병원으로 옮겨짐. 엘리자베스가 남자들이 위에서 공격당했다고 결론 내림. 짐이 병사의 부츠에서 발톱을 발견함. 그리고 닥터 말콤에게 줌. 말콤이 테스트를 할 것임. 엘리자베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새로운 포식자 종을 발견했다고 짐에게 알림. 짐을 만나기 전에 말콤과 데이트했다고도 인정함. 나중에 커플이 친밀해지려고 할 때 밖에서 이상한 비명소리를 들음. 짐과 조시가 조사하러 나감. 그리고 몇몇 날아다니는 파충류를 발견함. 조시가 그들에게 돌을 던짐.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화나게 해서 공격하게 만들. 그 남자들은 몇 군데 극힘을 입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동물들이 다음날 아침에 날아가 버림. 말콤이 확인함. 긁힌 자국이 죽은 군인들의 상처와 일치함. 곧 생명체들이 식민지 위로 날아옴. 그리고 주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함. 모두 숨으러 달려가고 다행히 아무도 죽지 않음. 하지만 많은 부상이 생김. 동물들이 함께 날아감. 그리고 주민들은 무엇이 그들을 겁먹게 했는지 이해하지 못함. 군인들이 하나를 쏘아 떨어뜨림. 콤스가 시체를 회수하여 연구함. 그는 이론을 세움. 생명체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주하고 있음. 스캐너가 확인함. 숲에서 수천 마리의 짐승을 발견함. 테일러는 그들이 식민지를 건설할 때 땅에서 알껍질을 발견했음을 기억함. 그것이 땅을 비옥하게 했음. 생명체들이 공격하고 있음. 여기가 그들의 번식지이기 때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살아있는 표본 2개를 연구용으로 필요로 함. 짐이 팀과 함께 나감. 필요한 표본을 가져옴. 연구 후 말콤과 엘리자베스는 강력한 페로몬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 모든 생물체를 집단에서 유인할 수 있음, 다른 번식지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 저녁에 수천 마리의 날아다니는 괴물이 식민지를 공격, 그리고 과학자들이 페로몬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서 모두 집안에 숨어야 함. 곧 괴물들이 통풍구를 통해 짐의 집으로 침입, 메디의 짝사랑 마크 조시를 기절시킴. 메디와 스카이는 재빨리 그를 다른 방으로 옮김. 그러나 조이를 잊고 있었음을 깨달음. 조이는 현재 가구 밑에 숨어 있음. 조시가 그녀를 구하려고 함. 하지만 작은 공룡들이 그의 길을 막는다. 다행히 그는 그들을 밀어내고 조이를 구한다. 그녀가 공격당하려 할 때 페로몬이 준비되면 짐과 테일러는 그것을 차 뒤에 두고 뿌린다. 생물들이 새로운 위치로 따라가게 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그들을 제거한다. 나중에 전초기지 3에서 과학자가 녹색 딱정벌레를 가지고 논다. 건물 밖으로 따라 나감. 공룡과 부딪히고 바로 잡아먹힘. 곧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군인이 조사하러 도착. 전초기지와의 통신이 끊겼기 때문 문이 열려있고 케이블이 뜯겨있는 걸 발견. 안에서 메모를 찾음.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건 꿈이 아님. 다른 방에서 소리가 들림. 안을 들여다보자. 그들은 두 사람이 테이블에 묶여있는 것을 본다. 여자가 창문을 막기 전에 그녀는 왜 거기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저 눈 속에서 뛰어다녔던 것만 기억한다. 그리고 실험실에 오게 된 것을.
그들은 죽은 과학자가 남긴 영상을 발견한다. 초기 기억 상실 단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의 팀 모두가 겪고 있었던 그 자신도 포함해서 기록을 살펴보며 엘리자베스는 어떤 실험이 잘못되었다고 추측한다. 테일러가 전초기지가 격리되었다고 발표함. 그들이 해결할 때까지 엘리자베스가 시작함. 실험실에서 모든 것을 분석하는 작업을 함. 짐과의 짧은 전화 통화 후 그녀는 조이를 기억하지 못함. 다음 날 짐은 걱정함. 전초기지 3에서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임. 군인들은 떠나기를 원하지 않음. 테일러의 명령 없이는. 그래서 짐은 말콤에게 그의 개인 차량을 요청함. 말콤은 그도 함께 가는 조건으로 동의함. 떠나기 전에 짐에게 씹을 뿌리를 줌. 감기 때문에 계속 재채기를 해서 전초 기지에 도착했을 때 공룡들이 전선을 물어뜯고 있는 것을 발견함. 하지만 동물들은 불빛을 보자마자 도망침. 둘은 실험실에 들어감. 엘리자베스가 짐을 소닉 라이플로 쏨. 남편을 알아보지 못함. 하지만 말콤을 알아보고 심지어 그를 껴안음. 그녀가 20년간의 기억을 잃었다는 것이 밝혀짐. 그리고 그녀는 다시 의대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함. 말콤이 엘리자베스가 만든 노트를 살펴봄. 그녀가 기억을 잃기 전에 만든 노트. 어떤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이 실험실에서 기억 상실이 첫 번째 증상임. 결국 그것은 죽음으로 끝남. 그들은 비디오를 찾음. 엘리자베스가 기억을 잃기 전에 녹화한 비디오. 그리고 그녀는 몇 가지 더 많은 증상을 설명함. 그 순간 전원이 나가고 짐이 밖으로 나감. 공룡들이 또 전선을 씹고 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림자가 지나감. 짐이 그것을 따라 안으로 들어감. 거기서 잘린 전선과 의식을 잃은 군인을 발견함. 갑자기 테일러가 짐 위로 뛰어올라 총을 겨눔. 또 기억을 잃었기 때문임. 전쟁 중이라고 생각함. 테일러가 그의 가족에 대해 묻고 짐을 기절시킨. 실험실에서 엘리자베스와 말콤이 혈액 샘플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발견한다. 누군가 유전자 치료를 실험하고 있었다. 말콤이 그 순간을 이용해 엘리자베스에게 키스하려 한다. 하지만 그 순간 짐이 들어와 그를 끌어낸다. 그 후 짐이 테일러에 대해 말한다. 막 사라진 테일러에 대해 엘리자베스는 궁금해한다. 짐에게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것이. 말콤이 짐이 의식을 잃은 군인을 옮기는 것을 돕는다. 하지만 도중에 그도 기억을 잃게 됨. 그 순간 공룡이 그들 뒤에 나타남. 그래서 문 뒤에 숨음. 짐이 미끼로 몇 개의 전선을 끊음. 공룡이 그것을 먹으려고 달려감. 그래서 남자들이 생물을 가둠. 그 후 말콤이 패닉에 빠짐. 그래서 짐이 주먹으로 그를 기절시킴. 실험실에서 엘리자베스는 컴퓨터에서 실험에 대해 발견함.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실험을 했어. 갑자기 짐이 재채기를 하고 말콤이 준 뿌리를 꺼내 엘리자베스는 그것이 치료제라고 생각하며 분석해. 하지만 테스트 결과는 음성이야. 그때 짐이 다시 재채기를 해.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감기라는 걸 깨달아. 변이된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전염시키기 위해 키스를 해. 식민지에서 조슈와 스카이가 키스를 해. 하지만 짐이 인정해. 그는 여전히 떠난 여자친구를 생각해. 미래의 하늘은 자신을 탐에게 소개해. 그는 미래에서 물건과 사람을 데려올 수 있어. 물론 그에게 충분히 돈을 주면 자신은 돈이 없어. 하지만 탐은 경찰 아들의 신뢰에 관심이 있어. 곧 테일러가 문에 도착해. 이곳이 적국이라고 생각해. 그는 경비원을 쓰러뜨려. 메디는 부모님을 걱정해. 그래서 마크가 그녀를 사무실로 데려감. 워싱턴 중위에게 그들에 대해 물어보려고. 갑자기 테일러가 튀어나와 마크를 인질로 잡음. 하지만 적어도 워싱턴을 알아봄. 테일러가 계속 가족에 대해 물어보니까 워싱턴은 그의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함. 그런 비극을 듣고 테일러는 자살을 시도함. 하지만 워싱턴이 그를 막음. 음파 소총으로 그를 쏴서 아침에 테일러가 기억을 가지고 깨어남. 엘리자베스가 만든 백신 덕분에 모두 괜찮고 기분이 좋아졌다. 한편 톰은 비밀리에 식서스와 만난다. 그가 그들을 위해 스파이하는 것 같다. 그는 미나에게 조시의 여자친구를 데려오라고 한다. 경찰의 아들을 그들의 권력 아래 두기 위해. 며칠 밤 후 문지기들이 정글에서 이상한 것을 본다. 움직이는 것을 보고 쫓아간다. 달린 후 그들이 발견한 건 리아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 그녀는 클리닉으로 데려가지. 거기서 여러 물건을 부숨. 엘리자베스가 그녀와 친해지기 전까지 리아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설명함. 그리고 미래로 돌아가 할머니와 살고 싶다고 말함. 하지만 어른들은 그녀에게 알림. 포털은 한 방향으로만 작동한다고. 리아는 테일러를 무서워함. 미라가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 엘리자베스가 리아를 그의 가족과 함께 살게 함. 리아가 스파이일 수도 있다고 의심함. 워싱턴과 몇 명의 군인들 정글로 가서 리아의 배낭을 찾으려 함. 갑자기 식서들에게 공격받음. 워싱턴이 잘 싸우지만 그 그룹이 제압당하고 포로로 잡힘. 그 후 식서들이 포로들을 식민지로 데려감. 미라가 리아와 교환하려고 시도함.
하지만 소녀는 여기 있고 싶어해. 그래서 미라는 군인들을 풀어줘. 그리고 식서들은 빈손으로 떠나. 얼마 후 한 부부가 누군가 그들의 집에 침입했다고 신고해. 그리고 이제 비어있는 바닥 아래 숨겨진 칸을 드러내. 워싱턴은 이 집이 마이라의 집이었다는 걸 기억해. 짐은 그들이 레아를 찾아야 한다고 발표해. 그들은 문으로 달려가 그녀를 붙잡아. 도망치기 전에 밝혀진 사실. 레아가 신비한 용기를 가져가야 했어. 칸에서 꺼내서 마이라에게 가져가야 했어. 레아의 동생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어. 용기를 여는 방법을 몰라. 누구도 강제로 열 수 없어. 테일러는 동생 이야기를 믿지 않아. 경비원들에게 소녀를 구금하라고 해. 나중에 집에서 짐은 레아의 쪽지를 발견해 미안하다고 적혀 있어. 그가 형제 이야기를 증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 짐이 소년을 구하기로 결심하는 것. 하지만 그가 정글에 들어갔을 때 밧줄 함정에 빠지는 것. 텍서스가 남긴 함정에 빠지며 총을 떨어뜨리는 것. 공룡이 나타나 그를 공격하려는 것. 식서스가 공룡을 쏴서 쓰러뜨리는 것. 짐이 기절하고 식서스 캠프로 끌려가는 것. 미라가 레아의 형제가 위험에 처한 적 없다고 설명하는 것. 레아를 동기부여하기 위해 그렇게 믿게 만든 것. 미라는 테일러가 미래에서 아주 강력한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고 말하. 그들은 테일러를 제거하려고 함. 그 사람들은 미라의 딸도 데리고 있음. 미라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명령을 따름.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음. 짐을 레아의 오빠와 함께 돌려보내. 형제가 다시 만나는 동안 짐은 미라에게서 들은 내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음. 며칠 밤이 지나고 군인이 통신소를 점검한다. 문을 열었을 때 공룡에게 공격당해 죽는다. 아침에 팀이 조사하러 온다. 그들은 그냥 야생동물의 소행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짐은 건물 안에서 긁힌 자국을 발견한다. 그것이 함정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신은 클리닉으로 옮겨진다. 엘리자베스는 초식 공룡의 피를 발견한다. 그리고 짐은 이게 포식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되었다고 추측함.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확인함. 이건 살인이었음. 워싱턴과 짐은 다른 병사들을 신문함. 그리고 죽은 사람이 비밀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됨. 그 후 피해자의 소지품을 확인함. 그리고 그의 태그가 없어진 걸 깨달음. 레이더가 태그가 움직이고 있다고 표시함. 그래서 팀은 정글로 들어가 태그를 삼킨 공룡을 추적함. 오랜 추격 끝에 그 그룹은 생물을 쏘아 쓰러뜨림. 그리고 생물의 배에서 태그를 꺼냄. 태그에는 죽은 군인의 셀카가 들어있음. 귀여운 여성과 다정한 모습이 담겨있음. 팀은 식민지로 돌아감. 그리고 여성을 신문함. 여성은 불륜을 부인함. 그 순간 그녀의 남편이 도착함. 그리고 아내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함. 그래서 다음날 군인을 죽였다고 말함. 테일러가 발표한다. 살인자는 식민지에서 추방될 것이다. 그 남자는 정글로 보내진다. 무기 하나와 작은 배낭만 가지고. 잠시 후 그 남자는 짐에게 발견된다. 짐은 그 남자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했다고 의심한다. 그 남자는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그래서 짐은 그를 몰래 식민지로 데려간다. 그리고 그들은 아내를 만나러 간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병사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사실 그녀는 몇 주 전에 군인과 헤어졌어. 그가 톰에바에서 도박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야. 그 후 워싱턴과 짐이 군인의 재정 기록을 확인해 누군가 그에게 많은 돈을 빚졌다는 것을 발견해 마침내 증거를 얻었어. 그 바에서 불법 도박이 있었다는 증거를 군인들이 즉시 톰을 체포해. 팀이 단서를 찾기 위해 발을 수색하는 동안 경비원 커런트가 톰이 도망쳤다고 말해 짐과 테일러가 그와 함께 정글로 간다. 톰이 사실 식민지에 돌아왔음을 밝힌다. 그의 체포는 연기였기 때문이다. 카렌이 죽은 군인에게 돈을 빚졌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가 군인을 죽였다. 카렌은 부인하고 테일러를 쏘려 한다. 하지만 그는 충전되지 않은 무기를 받았다. 테일러는 카렌을 때린다. 그리고 도박 기록을 찾는다. 카렌의 재킷에 숨겨져 있던 그가 술집을 수색하는 동안 그것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벌로. 카렌은 아무런 물품 없이 정글로 추방됨. 그동안 말콤은 희귀한 공룡 알을 클리닉으로 가져옴. 알은 신체 결함 때문에 아직 부화하지 않음. 엘리자베스가 껍질을 통해 수술을 진행. 아기 다리를 고치고 알이 마침내 부화함. 조이가 공룡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을 허락받음. 저녁에 타미 자시와 스카이에게 마이러를 만나기 위한 지도를 줌. 아이들이 정글을 건너는 동안 식서즈가 그들을 둘러쌈. 그리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리더에게 데려감. 마이러가 미래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인정함. 그리고 자시의 여자친구를 데려오기로 동의함.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약속해야 함. 때가 되면 마이러에게 큰 호의를 베풀겠다고. 며칠 후 하늘에 유성이 나타남. 그리고 빠르게 지구에 충돌함. 전작이 펄
펄스 폭발을 일으킴, 식민지의 전자장치를 태워버림, 운석에 큰 파편이 강한 충격을 줌, 충격파가 식민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힘, 곧 식민지 정전 소식이 미라에게 전해짐. 미라는 공룡을 유인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명령함. 큰 짐승이 식민지 문 앞에 나타남. 공격할 준비를 하자 테일러와 짐이 화살을 쏨. 불의 벽을 만들기 위해 불화살을 사용함. 식민지와 공룡 사이. 그 순간 테일러가 공룡의 등에 화살이 꽂혀 있는 것을 알아챈. 그것은 주의를 끌기 위한 것임을 의미함. 둘은 실험실로 달려감. 카터가 2명의 식서와 함께 수수께끼의 용기를 훔치고 있는 것을 발견함. 싸움이 벌어짐. 테일러와 짐이 싸우느라 바쁜 동안 카터는 그 틈을 타서 용기를 가지고 도망침. 짐이 그를 쫓아간다. 하지만 불행히도 어둠 속에서 그를 놓친다. 짐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적을 죽이기 위해 실험실로 간다. 아침에 테일러의 신뢰를 얻기 위해 톰은 또한 몇 개의 마이크로칩을 고친다. 식민지의 전력을 되돌려주는. 잠시 후 미라와 카터가 정글에서 루카스를 만난다. 그에게 격리 장치를 주기 위해 그가 그것을 열고 몇 개의 그래픽을 발견한다. 폭포 근처의 것과 닮은 루카스가 이제 아빠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하 테일러의 아들이라고 밝히며 며칠 후 톰이 조시에게 알림. 엄마의 연구소에서 희귀약을 훔쳐야 한다고. 미라를 위해서. 하지만 먼저 톰은 증거를 원함. 식서들이 진짜로 여자친구를 데려올 수 있다는 톰이 그를 은신처로 데려감. 미라가 특별한 기계를 사용함. 조시가 여자친구와 대화할 수 있게 하는. 미래의 해변 근처에서 짐과 테일러가 소멸된 뱀파이어를 발견함. 테일러는 그것이 카렌이라고 의심함. 그래서 그는 조사를 위해 머물기로 결심함. 그는 피의 흔적을 따라감. 그리고 다친 다리의 카렌을 발견함. 알고 보니 그는 코모도 드래곤에게 다침. 정글을 통해 그를 쫓아다닌. 그리고 카렌이 기절하기를 기다리고 있음. 마침내 코모도가 나타나 테일러가 큰 칼과 불꽃으로 쉽게 겁을 줌. 그 후에 테일러가 카렌에게 말함.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식서스를 찾아가서 그들과 합류하는 척해야 함. 식민지의 스파이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그날 밤 조시가 엄마의 신분증을 훔치고 톰이 복사함. 톰이 조시에게 총도 줌. 조시가 병원에 침입함.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작동하지 않음. 그래서 자물쇠를 싸서 약을 가져가야 함. 충격으로 몸에 멍이 듦. 아침에 짐과 엘리자베스가 침입을 조사함. 그동안 조시는 일부 환자들이 약이 필요할까봐 걱정함. 그래서 바에 가서 병을 가져옴. 톰에게도 말함. 아빠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한다고. 그래서 톰은 술집에서 술주정을 부리는 사람을 싸서 누명을 씌운다. 그 남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멍을 본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 그가 약을 오락용으로 복용한 것이 확인된다. 저녁에 조시는 부모님께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다. 증거로 약병을 제시하면서 짐은 즉시 톰을 대면한다. 누가 확인하는지. 미라가 미래와 소통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이 테일러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테일러는 그런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설명함. 오래전에 실종된 아들. 톰이 더 이상 말하기를 거부하자 테일러는 그를 매우 시끄러운 사이렌이 있는 방에 가둠. 며칠이 지나고 테일러는 음식에 무언가를 섞음. 하지만 토마스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음. 테일러가 떠난 후 혼란스러운 톰이 짐을 테일러로 착각함. 그리고 그를 폭로하겠다고 말함. 그가 순례자의 나무 아래에 묻어둔 것을 밝히겠다고 함. 짐은 지도에서 순례자의 나무를 찾으러 실험실로 감. 알콤이 그를 보고 묻자 설명함. 이 나무는 테일러가 테라노바에 도착한 후 처음 며칠 동안 머물렀던 곳임. 짐이 위치를 알아냄. 짐이 나무로 가서 땅을 파기 시작한다. 인간의 해골을 발견한다. 짐이 그것을 엘리자베스에게 가져간다. 엘리자베스는 시신의 오른팔이 없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리고 갈비뼈 골절이 있다. 총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테일러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 짐은 그녀에게 해골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한다. 정글에서 마크 그리고 보안팀이 아웃포스트 9로 물자를 운반하고 있다. 갑자기 식서들에게 매복당함. 모든 물자를 빼앗기고 식민지로 돌려보내진. 식민지에서 메디가 커다란 잠자리를 발견함. 잠자리를 쳐서 떨어뜨림. 자세히 보니 몸 안에 마이크로칩이 숨겨져 있음. 말콤이 칩을 분석하며 설명함. 잠자리가 전령 비둘기처럼 사용됨. 미라와 스파이 사이를 연결함. 곧 마크팀이 돌아와 있었던 일을 공유함. 워싱턴이 지적함. 그녀가 그 임무를 조직한 건 톰이 체포된 이후였다는 것. 그러니 그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 테일러가 동의하고 마침내 톰을 풀어줌. 엘리자베스가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한 후 발견한 것. 그 해골이 어떤 여행자와도 관련이 없다는 것.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순례 사이에 왔다는 것. 그건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 짐이 톰을 찾아가 대면하고 그가 이야기를 나눔. 톰은 경비원 중 한 명이었다. 어느 날 밤 순찰 중에 총소리를 듣고
테일러가 시체 옆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 해골이 누구 것인지 모른다. 다만 테일러가 계속 반복했다. 그 사람이 포털을 통해 왔다고. 루카스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날 밤 이후로 아무도 루카스를 본 적이 없다. 한편 말콤은 해골을 발견하고 테일러에게 보고한다. 짐이 해골을 찾았다고 가장함. 익명의 제보 덕분이라고 함. 테일러는 그냥 죽은 식서라고 말함. 엘리자베스가 숨긴 것에 대해 꾸짖지 않음.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함. 말콤이 결국 잠자리 치유함. 테일러가 추수 축제 동안 방생함. 아무도 집에 없을 때 그들은 마을을 따라다님. 짐의 집에 멈추는 것을 보고 충격받음. 동시에 아이들이 연극 공연함. 테라노바의 시작에 대해 짐이 창립 장군 중 한 명이 팔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림. 조사하기 전에 테일러가 그를 찾아서 체포함. 짐이 갇히고 테일러가 그를 풀어주겠다고 제안함. 만약 그가 해골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면? 하지만 짐은 거부함. 그리고 테일러에게 장군을 죽였는지 물어봄. 테일러가 인정함. 그가 먼저 자신을 죽이려는 장군을 막기 위해 했다고. 그는 장군이 식서스를 보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보내졌다고 주장한다. 식서스를 보낸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믿지 않는다. 그들의 목표는 테라노바의 천연 자원을 미래로 보내 사업을 하는 것이다. 루카스도 그들을 위해 일했다. 테일러가 그의 작업을 파괴했다. 그래서 테일러가 그를 쫓아갔을 때 루카스는 도망쳤다. 테일러는 루카스가 장군을 위해 포털을 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장군은 테일러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가 되려고 했다. 테일러를 죽이려 했던 장군. 테일러가 그를 먼저 죽임. 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 없었고 루카스는 도망침. 짐이 이해를 보여줌. 테일러는 그가 스파이가 아니라고 확신해서 그를 풀어줌. 얼마 후 테일러는 24시간 탐험을 떠난다고 발표함. 짐에게 책임을 맡김. 테일러가 폭포 주변을 탐험하면서 루카스의 더 많은 방정식이 근처 바위에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함. 캠프파이어의 흔적도 있어 루카스가 거기 있었다는 걸 나타내. 갑자기 미라가 그 뒤에 나타나 총을 겨눠 말하면서 루카스가 양방향 시간 포털을 만들기 가까워지고 있어. 그런 다음 테일러를 묶어 데려가. 테일러가 도망치려 하고 미라가 그를 쏴.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가 땅에서 주운 공룡 발톱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계속 움직이는 동안 테일러는 발톱을 사용해 밧줄을 자르고 기다려. 주의를 끌 기회를 기다리며 미라를 공격해. 미라는 잘 싸우지만 결국 제압당해. 테일러는 그녀의 총을 빼앗고 그녀를 데리고 가. 하지만 그들은 무언가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 잠시 후 그들은 두 마리 공룡에게 발견돼. 그래서 테일러는 공룡들에게 총을 쏘고 미라와 함께 도망쳐. 그들은 폭포 가장자리까지 도착해. 테일러는 미라의 밧줄을 자를 수밖에 없음. 둘은 물속으로 뛰어들. 안전한 곳으로 헤엄쳐 감. 하지만 총을 잃어버림. 공룡들이 곧 그들을 찾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음. 살아남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함. 활과 화살. 창을 만들 첫 번째 공룡이 나타나자 그것에 불을 붙임. 즉시 함께 공격함. 짐승은 불길 속에서 고통받음. 두 번째 공룡이 짝의 상태를 본다. 함께 떠나기로 결정한다. 그 후 테일러와 미라는 헤어진다. 식민지에서 감시탑의 경비병들이 정글에서 깜빡이는 빛을 본다. 짐이 추측한다. 이 빛이 방법임을. 식서들이 스파이와 소통하는 식민지 내부에서 지미 마크와 다른 병사에게 말한다. 빛을 주에 깊게 살핀다. 식민지 벽 안에서 나오는 빛을 찾는다. 마크가 깜빡이는 빛을 발견한다. 미완성 주택 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빛이다. 그들은 건물로 달려가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다. 스카이가 근처에 숨어있다. 손에 거울을 들고 상처에서 피를 흘린다. 하지만 군인들의 소리를 듣고 도망친다. 그녀는 클리닉에 도착한다. 치료 스프레이를 훔쳐 상처를 치료한다. 미완성된 집으로 돌아감. 짐이 피 한 방울을 발견함. 페인트 실러캔에서 우연히 발견됨. 그는 피를 모으려고 함. 하지만 그가 만졌을 때 피가 즉시 액체로 퍼짐. 희석된 상태로 말콤에게 가져감. 그를 귀찮게 함. 말콤이 깨끗한 샘플을 얻으려 시도하도록 동의할 때까지. 한편 스카이는 식서들과 회의를 가지. 하지만 그녀는 식민지를 떠날 수 없다. 보안이 2배로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녀는 조시가 작업을 위해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한다. 그들이 작업구역에 도착한 후 스카이는 말한다. 작업 감독관에게 확인하러 간다고. 하지만 대신 그녀는 몰래 식서즈를 만나러 간다. 그들은 그녀를 은신처로 데려간다. 그녀가 가진 정보를 건네줌.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엄마는 많이 아픔. 스카이가 제때 정보를 가져와야 약을 받을 수 있음. 말콤의 노력 덕분에 짐이 깨끗한 혈액 샘플을 얻음. 그 샘플을 엘리자베스에게 가져가. 샘플이 명확하지 않음. DNA 결과는 다음날 준비될 예정. 한밤중에
스카이가 혈액 샘플을 파괴하려고 클리닉에 몰래 들어감. 아침에 엘리자베스와 짐이 파괴된 샘플을 발견함. 그리고 클리닉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음. 자물쇠가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임. 엘리자베스는 파괴된 샘플을 여전히 검사함. 그리고 스파이가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데이터를 얻음. 테일러가 식민지로 돌아왔을 때 스카이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아챔. 그동안 조이는 애완용 공룡을 숨기려고 한다. 어른들이 그것을 야생으로 풀어놓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현장에서 발각된다. 그 후 가족은 조이를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그리고 함께 작은 친구를 풀어준다. 곧 성인 공룡이 그를 입양한다. 얼마 후 테일러는 종착지 주변에 경비를 배치한다. 포털을 열 기계다. 11번째 순례가 곧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식서들이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짐이 클리닉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을 신문함. 스카이는 조시를 알리바이로 사용함. 그 후 스카이는 조시에게 자신을 덮어달라고 부탁함. 그날 밤이라고 말함. 개인 프로젝트를 위해 구리를 가져갔다고 함. 잠시 망설인 후 조시가 동의함. 그날 밤 스카이는 몰래 어머니를 만나러 감. 그리고 루카스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음. 그가 설명함. 그가 테러노버에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발견했어. 미래로. 하지만 최종 계산은 몇 주가 걸릴 거야. 루카스는 스카이가 식민지의 메인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길 원해. 이걸 빨리 끝내지 않으면 그녀의 어머니를 죽일 거야. 한편 짐은 보안 카메라를 배수구에 보냈어. 그곳이 식민지의 출입구가 될 수 있어. 그 후 그는 조시에게 스카이의 이야기에 대해 물어봐. 그리고 조시는 다음날 아침 그녀를 위해 거짓말을 해줘. 스카이 루카스 데이터를 식민지 컴퓨터에 입력. 그리고 빨리 끝내고 다시 가져가. 루카스에게 질문하려고 할 때 그가 그녀를 무시함. 그녀의 이 작은 여행이 카메라에 잡힘. 짐이 조시를 대면하고 그가 진실을 말함. 다음에 테일러가 스카이와 체스를 둘 때 그가 무심코 다음 보급 호송대 언급. 전초 기지 3으로 가는 스카이가 미끼를 물음. 그리고 그녀가 다시 식민지를 떠나는 것이 보임. 식서스가 호송대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함. 테일러 팀이 먼저 매복할 계획을 세움. 하지만 나무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건 식서스 은신처에 있는 몇 마리 공룡뿐임. 미라는 스카이가 호송대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남. 스카이가 몰랐다고 주장하자 미라는 어머니의 약을 주지 않겠다고 위협함.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스카이는 루카스를 도왔다고 답함. 미라는 그것을 몰랐음. 그리고 만약 그녀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는 그만둘 거야. 루카스는 미래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해. 그리고 스카이에게 식민지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해. 왜냐하면 그의 고용주들이 저항하는 모든 사람을 죽일 거야. 죄책감을 느끼며 스카이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스파임을 고백해. 노부인은 그녀의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지적해. 그래서 스카이는 식민지로 가서 모두에게 경고해야 해. 감정적인 작별 인사 후 스카이가 식민지에서 떠남. 짐이 해킹된 카드를 찾음. 스카이가 릴레이 스테이션 9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한 카드. 그래서 그곳으로 감. 스카이가 총을 숨긴 장소를 발견함. 그 순간 스카이가 나타나 모든 것을 말함. 그동안 터미너스 근처의 경비원들이 기계가 작동하는 것을 봄. 잠시 동안 테일러에게 경고하려고 함. 하지만 무전기가 작동하지 않음. 루카스가 나타나서 터미너스가 에너지 블라스트를 쏘게 함. 그것이 모든 병사들을 쓰러뜨림. 결국 짐과 테일러가 도착해서 총을 쏘겠다고 위협함. 하지만 루카스가 만약 그렇게 하면 포털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함. 영원히 테라 노바를 미래와 단절시킴. 그런 다음 루카스가 터미너스로 들어가서 사라짐. 스카이가 식민지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음. 알고 보니 카렌이 테일러의 명령으로 그녀를 구출함. 아침에 테일러가 식민지에 공격받을 거라고 말함. 하지만 끝까지 싸울 거라고 함. 미래에서 루카스, 강력한 군사력을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봄. 고용주의 감독 아래 테라 노바의 닥터 위버. 테일러와 짐이 강력한 방어를 준비함. 터미너스 앞에서 더넴이 왜 포털을 그냥 파괴하지 않냐고 물음. 말콤이 새로 하나를 곧 다른 곳에 열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곧 다른 곳에서 열릴 예정. 포털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11번째 순례가 시작된다.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인다. 조시의 여자친구를 포함해서 갑자기 옷 속에 폭탄을 숨긴 남자가 나타난다. 폭발로 인해 모든 군대가 쓰러진다. 얼마 후 짐이 병원에서 깨어나지만 아내를 볼 수 없다. 밖으로 나간다. 식민지가 파괴된 것을 발견한다. 경비병들이 사무실로 가는 것을 막는다. 루카스 위버와 미라가 이제 통제권을 잡은 것을 알아챈다. 그 순간 엘리자베스가 그를 찾아와 클리닉으로 데려간다. 폭발이 있은 지 3일이 지났다고 설명한다. 군대가 패배한 후
루카스가 큰 군대를 데려왔다. 식민지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더 많은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하지만 아무도 테일러가 어디 있는지 모름. 그 후 짐이 아이들을 확인하고 조시가 슬퍼하는 걸 발견함. 여자친구가 죽었기 때문. 그 다음 워싱턴을 만남. 워싱턴이 포털이 폭발로 파괴되었다고 말함. 하지만 위버 군대가 새로운 포털을 가져옴. 양방향으로 갈 수 있는 포털. 그 포털은 공룡에 의해 손상됨. 그래서 말콤에게 고치라고 강요하고 있어. 짐은 실험실로 가서 말콤에게 일을 멈추라고 말해. 하지만 말콤은 결과가 두려워서 멈추지 못해. 실험실 조수가 고문당하고 잔인하게 죽는 걸 본 후 더 겁에 질려. 미라가 테일러에 대해 짐을 신문하러 나타났을 때 짐은 들리지 않는 척하고 말콤은 그들에게 말해 폭발로 짐이 정신적으로 손상되었다고. 클리닉에서 엘리자베스는 총알을 제거하고 있어. 부상당한 군인들의 파편. 그녀가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모든 총알에 번호가 있다는 것을 그녀가 짐에게 보여주고 그는 그들의 지도가 테일러를 찾기 위한 좌표라는 것을 깨닫는다. 루카스와 위버는 출발 준비를 한다. 메디아릭 광석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미래에 매우 가치 있는 차량들이 갑자기 막힌다. 휠체어를 탄 남자가 그들을 방해하여 짐이 트럭 중 하나에 몰래 들어감. 곧 계곡에 도착함. 계곡은 엄청난 양의 메디아릭 광석으로 가득 차 있음. 먼저 야생동물을 제거해야 함. 위버가 재미로 공룡을 쏨. 남자들이 논의하는 동안 전체 구역을 정리할 폭탄에 대해 이야기함. 짐이 몰래 빠져나가 테일러를 만나. 마크 더넴과 다른 생존 병사들도 함께 있음. 짐이 상황을 알리고 계획을 세움. 위버 그룹이 폭탄을 설치한 후 정글 한가운데에서 테일러 팀이 접근한다. 작업을 시작하고 폭탄을 해제하려고 한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위버는 멀리서 그들을 본다. 루카스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폭탄을 터뜨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군인들은 설명한다. 그럴 수 없다고. 아직 폭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위버는 루카스가 안전해질 때까지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었다. 테일러 그룹이 이미 폭탄을 해제했다. 아버지가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루카스가 분노한다. 미사일을 계곡에 발사하기 시작한다. 테일러 팀은 즉시 차에 타고 도망친다. 루카스를 더욱 화나게 만든다. 그 후 테일러가 짐에게 추적기를 준다. 그가 식민지로 돌아가기 전에 경비병들이 그를 보자 그는 혼란스러운 척한다. 문 밖에서 비틀거렸다고. 혼란 속에서 경비병들이 그를 집으로 데려간다. 엘리자베스에게 말해. 그가 다시 성문 밖에서 잡히면 다음 날 죽을 거라고. 짐이 적 트럭에 추적 장치를 넣어 이제 위버가 트럭을 보낼 때마다 테일러와 그의 팀이 쉽게 그들을 무너뜨려. 바에서 루카스가 스카이에게 너무 집착해. 그래서 조시가 쟁반으로 그를 때리고 싸움을 시작해. 경비원들이 즉시 그를 끌어내고 붙잡아. 루카스가 주먹을 되돌릴 수 있게 스카이 짐을 찾으러 달려감. 바로 달려가서 루카스도 때림. 그리고 경비원들과 싸우기 시작함. 하지만 너무 많아서 제압당함. 루카스가 짐의 주머니에서 추적기를 찾음. 하지만 짐은 테일러의 위치를 말하지 않음. 그래서 조시와 짐 둘 다 갇힘. 하지만 스카이의 요청으로 조시는 곧 풀려남. 짐은 여전히 말하지 않음. 루카스가 테이저를 잡아 고문하려 함. 한편 위버는 의무실로 간다. 벌레 물린 것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지만 그는 더 나빠지기 시작한다. 간호사가 주사를 놓은 후 엘리자베스가 말한다. 그에게 기생충 유충이 주입되었다고. 그것들은 뇌로 파고 들어가 희생자를 죽일 때까지. 그녀는 그가 짐을 풀어주면 해독제를 주겠다고 한다. 짐에게 돌아가 그는 계속 고문당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루카스에게 왜 테일러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묻는다. 루카스는 전쟁 중에 그의 가족이 포로로 잡혔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적군은 테일러에게 한 사람을 구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루카스를 선택했다. 그때 그는 겨우 10대였다. 그리고 그는 강제로 지켜봐야 했다. 어머니가 천천히 죽어가는 모습을. 루카스는 아버지가 그의 출생을 후회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아내를 희생시켜야 했기 때문에. 고문이 위버 때문에 중단된. 위버가 루커스에게 말함. 군인들이 테일러를 찾았고 그를 쫓고 있다고. 루커스가 그들과 합류하러 떠남. 위버가 짐이 도망치도록 도와줌. 짐의 집에서 일리저버스가 위버에게 진정제를 주사하며 설명함. 그에게 기생충을 준 적 없다고. 그가 건강염려증이라 쉽게 속았을 뿐이라고. 그 후 온 가족이 짐이 도망치도록 도와줌. 바로 전에 루카스가 거짓말을 눈치채고 짐의 집으로 달려가 잠든 위버 외에는 아무도 없는 집을 발견해. 그 후 워싱턴이 가족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식민지 주변에 폭발물을 설치하기 전에 경비병들이 불꽃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에 짐의 그룹이 식민지를 빠져나가 테일러 팀에게 구조돼. 워싱턴이 병사들에게 빠르게 붙잡혀 말을 하지 않으려 해서
루카스가 그녀를 죽인다. 가족이 테일러 캠프에 도착했을 때 짐이 워싱턴의 마지막 메시지를 공유한다. 테일러는 그것이 전쟁 중에 치렀던 중요한 전투를 가리킨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추측한다. 워싱턴이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길 원한다고. 이는 포털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와 다시 연결되지 못하더라도 아침에 계획을 준비한다. 마크와 더넴이 적군 병사로 변장한다. 그리고 훔친 트럭도 있다. 한 병사가 그들이 며칠 전에 해체한 폭탄을 수리한다. 엘리자베스가 짐에게 특별한 주사를 놓는다. 새로운 포털이 완성되면 루카스는 그것을 정글로 가져가고 싶어한다. 운석광석을 이동시키기 시작하려고. 스카이는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그리고 그녀를 데려가도록 설득한다. 여행 중 스카이가 루카스에게 테일러와 연락하는 방법을 안다고 말함. 루카스가 트럭을 멈춤. 다른 차량들은 계속 이동함. 더넴과 마크가 나와 루카스를 인질로 잡음. 루카스 트럭에서 신분증을 가져감. 그리고 가짜 트럭에 붙임. 짐이 화물 사이에 숨어있음. 트럭이 검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함. 화물이 미래로 보내짐. 스카이가 돌아서는 순간 루카스가 밧줄을 풀고 그녀를 쓰러뜨린다. 동시에 말콤이 두 번째 버튼을 누른다. 포털이 오작동하도록 설치한 버튼이다. 군인들이 옮길 때 손상시켰다고 가장한다. 새 부품을 구하러 식민지에 간다고 발표한다. 미래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위버가 모든 컨테이너를 보여준다. 잠재 구매자들에게 짐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가 사용한다. 엘리자베스의 주사로 진정된 공룡을 깨운다. 그와 함께 여행했던 위버는 공룡이 구매자들을 먹는 동안 도망친다. 짐은 폭탄을 가지고 몰래 움직인다. 그 순간 경비원들에게 발견되어 총격전이 벌어진다. 새로운 장소를 찾으면 숨을 수밖에 없다. 위에서 경비원들에게 뛰어내려 그들을 쓰러뜨린다. 이제 폭탄을 설치하고 도망칠 수 있다. 폭발이 뒤에서 시작된다. 과거의 스카이는 깨어나 루카스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녀가 라디오를 통해 테일러에게 알림. 테일러가 정글로 달려감. 그리고 아들을 찾아서 때리기 시작함. 루카스는 감명받음. 테일러가 자신의 아들을 때릴 수 있다는 것에. 그래서 테일러는 아내가 죽어서 다행이라고 대답함. 그녀가 루카스가 변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것이기 때문에 울고 있는 루카스는 그녀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함. 그리고 테일러는 충격에 빠진. 이 모든 시간 동안 알게 됨. 루카스는 자신을 탓하고 있어. 그런 다음 루카스는 용서를 구하며 테일러를 껴안아. 하지만 그건 그를 찌르기 위한 속임수야. 루카스가 아버지를 끝내려 할 때 스카이가 나타나 루카스를 쏴. 그녀는 테일러를 도우러 달려가. 하지만 그들이 돌아섰을 때 루카스는 미래로 사라져. 짐의 탈출은 위버에 의해 막혀. 하지만 공룡도 나타나. 그리고 거대한 입으로 위버를 죽인다. 그 다음 공룡이 짐을 쫓아간다. 그가 포털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주변에서 수많은 폭발이 일어난다. 결국 포털 자체가 파괴된다. 다행히 짐은 간신히 건너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엘리자베스와 재회한다. 저녁에 팀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테일러가 톰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그가 설명한다. 모든 적군 병사들이 식민지를 떠남. 다음날 아침 모두가 식민지로 돌아와 재건을 시작함. 마크가 적의 트럭을 추적함. 그리고 테일러에게 그들이 배드랜즈로 갔다고 알림. 말이 안 됨.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알려져 있음. 짐이 기억해냄. 그들이 그의 컨테이너를 배드랜즈의 것으로 교환했음을. 그래서 원래 것을 찾으러 감. 그들이 그것을 열고 18세기 배의 잔해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다. 18세기 배의 잔해. 구독하고 알림을 켜다. 그래야 이런 비디오를 더 볼 수 있다. 시청해줘서 고맙다.